이 시간에는 특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에는 그 특전사를 그 공수부대라 그랬습니다. 김포 있는 쪽에는 1공수가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 남한산성에는 또 몇 공수가 있고 또 전라북도 어디에는 또 몇 공수가 있고 전북 어디에는 7공수.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7특전여단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전사를 공수부대라고 불렀고 전라북도에 있는 7공수, 김포 있는 쪽에는 1공수. 제가 이제 아는 특전사에 대해서 그 부대 명칭 그런 거 이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특전사를 공수부대라고 불렀다. 해병대와 공수부대는 라이벌이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싸운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특전사와 해병대가 패싸움을 했다.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게 있었고 그랬는데 해병대와 특전사가 싸운 얘기, 누가 더 세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댓글은 그 무수한 그 비난의 댓글이 더 많고, 대한민국 국군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된 생각인데, 특전사를 만나면 특전사를 때려줘라 그런 생각을 하는 해병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 맞죠. 저는 타고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병대끼리도 싸우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다 형제죠, 형제. 우리 형은 육군, 또 내 선배, 후배 아는 사람은 특전사, 누구는 해군, 다 그 형제고 동료죠. 그런데 공연히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특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그 베레모를 쓴 특전사 군인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죠. 가끔씩.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공수부대 갔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휴가 나온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직접 그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중학생 시절에 이제 공수부대 복장을 하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친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고 어느 집 형이다 정도만 아는 그런 정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현역 시절에 특전사를 직접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상병원 고참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도구에서 우리가 IBS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특전사를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서 특전사를 어떻게 만나나 그랬더니, 이제 특전사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건데, 이제 큰 배를 타고 있다가 육지로 이동하는 건데, 그 해병대가 큰 배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무보트, 우리 중대가 고무보트 여러 대가 가서 특전사 여러 명을 이제 보트에다 몇 명씩 태워서 이제 육지에 데려다 주는, 가는 길을 좀 도와준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특전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전사 만나러 간대, 공수부대 만나러 간대, 그러니까 좀 중대원들끼리 좀, 그래, 좀 호기심 있죠.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잘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고무보트를 모으는 사람이 분대장이죠. 이제 모타 보트니까 모타 2대를 딱 달고 엄청 빠르죠. 이제 분대장 1명, 이제 분대장이 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창 1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군함, 이제 상륙함이겠죠. 상륙함 쪽으로 가니까 그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무보트에 몇 명씩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육지로 이렇게 내려주는, 상륙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본 그 특전사,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좀 우리 해병하고는 다르게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정찰모를 쓰고 그렇게 하고 무장을 완전 무장하고 무장 큰 걸 메고 그렇게 왔었는데, 좀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 해병대는 군복이 낡았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보급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근데 특전사는 좀 말끔하고 깔끔한 느낌? 이제 외모를 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고무보트 타고 또 이제 바다에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고무보트 타면 바로 바닷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그 특전사 대원들이 약간 겁내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직접 바다에 들어가니까 약간 좀 허둥대는 듯한 느낌? 이제 파도가 치고 그럼 고무보트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응이 안 된 사람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죠.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이제 보기에는 좀 잘생겨 보이고 좀 말끔해 보이고 복장도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고무보트를 그 조심스럽게 타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체격도 좋고 깨끗한 느낌이고 좀 조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봤던 그 특전사 공수부대. 이제 별 사고 없이 이동을 잘 시켜줬죠. 전역하고 제가 공수부대 2명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4년 반을 하고, 대체적으로 4년 반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전역을 하면 나이가 좀 들죠. 우리 이제 병들하고 좀 다르게. 한 2년 정도를 더 하고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전역하고 좀 있다가 공수부대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 3살, 한 명은 3살 많고 한 명은 2살 많고, 그래서 이제 형이라고 제가 부르고 그렇게 친해졌는데, 그 칠공수, 그러니까 전북 사람들인데, 한 분은 그 김제 살고 한 분은 이제 진안이라는 곳인데, 김제는 말 그대로 그 평야죠. 논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진안은 무진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이산이라고 이렇게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고 돌탑이 많고, 그 지역이 이제 진안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형들 집을 이제 놀러도 갔죠. 그 김제도 가보고 진안도 가보고 그랬는데, 진안은 지형이 좀 높은 지역이라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그 계곡,
뭐 큰 계곡은 아니지만 냇가죠, 냇가. 그런데 이제 고기도 같이 잡아먹고, 뭐 4월, 5월 달쯤에 갔었는데, 길 가다가 바로 옆에, 진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옆에, 이렇게 숲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막 산나물이 많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뭐 시골 사람이라서 좀 투박한 면도 있고, 그런데 또 공수부대에 나왔다고 좀, 해병대에 나와도 그런 거 있죠. 당시에 약간 좀 꼬장이라고 할까? 착하고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약간 그 꼬장 같은 게 있다. 뭐,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약간 그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좀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좀 혼내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좀 느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아무튼 그 특전사 나온 그러니까 공수부대 나온 형들은 좀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그 특전사 안에 해병대 출신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물게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뭐 10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 있다. 그러니까 특전사 안에 해병대 출신이 꽤 많다. 저는 이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제 그런 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병대 마치고 특전사에 간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해병대 출신 중에 특전사에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병대나 특전사가 라이벌이라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형제 같은 대한국군 전우죠. 해병대 나오고 특전사에 가신 분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영원한 해병이겠지만 한 번 대한국군은 영원한 대한국군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그 전역하고 만난 특전사 형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고 그 형들은 사람들이 순박하고 좋았다. 그리고 특전사 나왔다고 좀 꼬장꼬장한 면도 있었다. 또 특전사 안에 놀랍게도 해병대 출신들이 좀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제가 그 707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707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707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707에 관한 부대가 있는 곳이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 않는 곳이죠. 이제 매산리라고 하는 곳인데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디지라고 하나? 무슨 존인데 엄청 넓은 곳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뭐 이렇게 논바닥 그런 데 많이 떨어지고 뭐 바닷가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특전사는 그 공수 낙하하는 강화하는 그 훈련장이 있죠. 근데 엄청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런 게 없이 나무 그런 걸 다 잘라놓은 그런 곳이죠. 그 평지. 물론 이제 산 지형도 있지만 나무가 없이 공터로 넓게 엄청 넓게 해놓은 곳인데 해병 특전사 훈련장 매산리라고 거기에 이제 707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테러 훈련하는 그런 연습장 건물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서너 번.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707 상사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배운 거죠. 그때 당시 해병대가 이제 공수 훈련은 없었고 원래 3위대대가 원래 공수 부대였다고 하는데 공정대대. 근데 이제 공수 훈련을 이제 해병대는 당시에 받지 않았죠. 마지막
공수 훈련을 그 수색대가 제가 일병 때인가 그때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었죠. 마지막 공수 훈련.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수 훈련이 다시 공정대가 다시 이제 해병 공수가 다시 생겨난 거죠. 해병 공정부대. 90년대에 생겨났는지 아무튼 근데 우리 때는 공수훈련이 없어서 제가 공수훈련을 너무나 받고 싶었지만 당시에 그 해병대에서 하는 훈련은 어떤 특수훈련이다 그런 건 다 받고 싶었지만 공수훈련은 받지를 못했죠. 그런 교육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역하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패러글라이딩이라도 타야 되겠다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이제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탔는데 처음 패러글라이딩을 연습하고 이렇게 배운 곳이 뭐 특혜인지 모르지만 매산리에 가서 배웠는데 거기가 707이 있었고 707 상사 두 분이 와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707 상사 그 두 분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남한산성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치악산에 가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이 이제 경기도에는 유명산이라고 패러글라이딩을 요즘에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30대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30 되기 전 아니면 30 막 돼서 707 상사 두 분에게 제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 707 그 상사 두 분은 정말 조용하고 좀 선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말도 다정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진짜 형님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그 707 부대의 그에서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소령이셨는데 저의 아는 사람하고 좀 친하신 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707에 가서 부대 옆에서 낙하산,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타는 것을 707 상사한테 배워서 제가 707 상사 두 분을 지금은 상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40 정도나 40 좀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적어도 10살 이상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패러글라이딩을 배웠죠. 우리 해병대의 그 중사 정도만 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월남전 갔다 오시고 이제 소대 선임하사님, 중대 선임하사님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도 시커멓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당시 꼴통이란 말을 요즘에도 이제 꼴통이란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꼴통 선임하사님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좀 무섭고 뭐 아나무인식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해병대의 그 중사 이상은 좀 그렇게 느껴졌고 물론 이제 해병대의 선임하사님들도 엄청 선하고 정말 법 없이 살 만큼 좋은 분들도 진짜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분 뵈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아나무인격인 월남전 갔다 오신 그 꼴통 선임하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중대 선임하사님, 우리 대대에 있는 선임하사님, 우리 연대에 있는 그 선임하사님들을 보는 거하고 특전사, 707 상사 그 두 분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707 상사, 제가 이제 두 분만 보고 그 당시에 좀 몇 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언뜻 비교가 되죠.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선임하사님들하고 중사들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비슷한 나이고 그랬는데 707 상사분들이 좀 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죠. 아무튼 느낌이 좋았다. 707의 상사 두 분. 그 다음에 거기 소령님도 되게 좋은 분이었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특전사 나온 친구를 또 한 사람, 이제 저보다 후배인데 오래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정두홍이라는 그 무술 스턴트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로는 좀 한두 살 아래고 그런데 그 정두홍의 그 액션 스쿨이라고 무술 연기 그런 걸 좀 지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TV나 영화에서 뭐 스턴트 그런 거를 하는 그 정두홍의 그 액션 스쿨이 보라매 공원에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그 체육단체에 세를 들어 산다고 할까?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특전사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박중사라고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오래 봤는데 정말 그 친구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엄청 착하고 성실한 좀 너무 착해서 약간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그런 굳은 일을 혼자 도맡아서 다 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박중사하고 친한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정두홍의 액션 스쿨에서 그 두 명이 저를 엄청 잘 따랐죠. 한 친구는 육군 나오고 한 친구는 해병 수색대 나왔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셋이서 같이 술을 많이 먹은 건 아니고 종종 먹고 어디 같이 이제 산에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명하고 친했는데 걔네 그 친구들하고 엄청 친한 친구가 특전사 나온 친구 박중사였는데 박중사가 이제 저보다는 좀 한참 어리지만 저를 잘 따르는 그 육군 나온 친구와 해병대 수색대 나온 친구보다는 선배였고 근데 그 셋은 또 따로 엄청 친하게 지내고 근데 오랫동안 제가 수년 동안 그 특전사 나온 박중사라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도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가 만난 특전사와 707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